그렇지만 반대로 신의 존재를 안 믿는 것 또한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저는 과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양립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설령 어떤 때는 그 양립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을 부정해버리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귀납적인 결론을 추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은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 연구소. 네, 우선 오해가 없도록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영상은 리뷰엉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입니다. 사실 전 옛날부터 리뷰엉이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영화 리뷰를 원래 하시는 채널인데, 특히 제가 마블 영화 한창 빠져있을 때 큰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걸 계기로 과학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혹은 이 채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그 영상에서 뭐 리뷰엉이님이 직접적으로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이제 양자역학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이시기도 한데, 어쨌든 썸네일이나 그런 영상 제목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지금의 이 영상이 리뷰엉이님에게 반박한다 이렇게보다는 양자역학이 무신론을 입증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 채널에서는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을 수 있으니까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정말 쉽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학부는 예술 전공했고, 대학원은 다 아시겠지만 인문학을 전공했죠. 신학.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세상을 쪼개고 막 하다 보면은 정말 작은 세계, 양자란 세계가 등장하죠. 그 양자 속에도 원자, 핵과 전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규칙들, 법칙들, 그것을 보고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밀면 밀린다, 당기면 당겨져 온다, 그리고 뭐 관성의 법칙 아니면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현실의 역학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조그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법칙들을 양자역학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이, 아니 어차피 그럼 세상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응?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고 하는 거지 굳이 양자역학이란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양자 세계 내에서는요 현실과 전혀 다른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 양자 속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몇 가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양자의 중첩 상태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조그만 공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서 공의 위치는 제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공이 막 어떻게 굴러가고 어쩌고 하다가 이 박스를 내려놓는 순간 이 공의 위치는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쵸? 그랬다가 이걸 열어보는 순간, 아, 공이 여기 있구나, 그 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상한 게 없어요. 자,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조금 달라요. 전자 하나를 똑 떼가지고 여기에 넣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위치가 랜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내가 열어보는 순간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랑 차이는 뭐예요? 아까는 내가 위치를 모른다 뿐이지 이 위치를 중에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양자는 달라요. 양자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도 몰라요. 지도 결정되지 않은 랜덤 상태로 여기에 있다가 내가 확인하는 순간, 즉 빛이 얘를 딱 때리는 순간,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결정이 된다. 어이없죠? 아니 세상에 랜덤이 어딨어?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아니요, 근데 전자는 그래요. 전자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껏 알 수 있는 게 확률 정도. 뭐 여기 있을 확률 40%, 여기 있을 확률 30% 이런 식으로 확률까지는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확실히 딱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진짜로 이거는 그 랜덤이란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 옛날에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우리 게임할 때 랜덤 많이 해봤잖아요. 스타 할 때 뭐 캐릭터 고를 때 랜덤을 고르잖아. 그럼 어때? 우리가 랜덤을 고르는 순간 이미 내가 저그 할지 테란 할지 프로토스 할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죠. 컴퓨터도 그때까지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얘를 돌리다가 게임이 시작된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죠. 랜덤이야. 현실에서 랜덤이 가능하냐고? 응, 양자의 세계에선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제일 어이없습니다. 바로 양자의 얽힘인데요. 이건 뭐냐? 짜잔. 되게 예쁘죠? 네, 똥기로 만들어진 책갈피예요. 네, 똥기 표지로 만들어진. 정말 예쁘죠?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자, 그 중에서 우리 1권과 2권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자 중에서 쌍으로 이루어진 전자가 있어요. 쌍으로 이루어진 전자. 근데 이 전자는 서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억지로 쭉 떼어놔도 계속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이 개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로 이해를 해볼게요. 책갈피 중에서 이렇게 쌍으로 묶인 책갈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 1권, 2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2권, 2권, 1권, 1권, 이건 이렇게 쌍이 이루어져 있진 않아. 무조건 1권, 2권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억지로 쭉 떼어놔도 1권, 2권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자, 내가 안 보고 나도 지금 안 보고 있어. 막 섞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짠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둘 다 1권이거나 둘 다 2권일 리는 없겠죠. 왜냐면 아까 봤듯이 1권과 2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한쪽의 카드를 확인하면은 나머지 카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얘 뭘까요? 얘 보니까 2권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1권일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어. 자,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 뭐가 있냐? 여기에 또 랜덤이 등장해요. 내가 이 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모른다 뿐이지 어차피 결정은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를 까서 내가 확인한 거지.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내가 확인 안 했을 때 랜덤이야. 랜덤 상태야. 1권인지 2권인지 몰라. 근데 내가 까는 순간 얘가 결정되면서 동시에 얘도 결정되는 거야. 한쪽을 깠을 때 얘가 결정되는 정보가 얘한테도 슝 가가지고 얘도 그 순간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되게 웃기죠?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래.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다시 한번 섞어볼게. 자, 섞었어. 얘네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어. 얘를 억지로 벌려놨어. 심지어 얼마큼 벌렸냐면은 진짜 예를 들면은 저기 목성과 지구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야. 자, 근데 지구에서 목성까지 얼마나 멀어? 지구에서 목성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43분이 걸려요. 자, 그런데 목성에서 만약에 이 랜덤 상태였던 카드를 딱 깠어.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동시에 지구에 있는 반대편의 카드도 결정이 된대요. 이거 어때?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거야. 이 정보가 가는 속도가. 원래 빛이 가는 속도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43분인데 이거는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어요. 근데 빛보다 이 정보가 더 빨리 간대. 이게 어떻게 가는지 지금도 명확하게 사실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혼란스럽죠? 일단은 랜덤이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랜덤은 무슨 게임이나 그런 데서나 있는 거지. 어떻게 현실에 랜덤이 있냐. 이거 내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했던 이 개념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과학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중첩 따위가 어딨냐. 여기 공이 들어갔으면 한 장소에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 다음에 양자 얽힘도 세상에 랜덤이 어딨냐, 확률이 어딨냐. 그래서 그런 말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확률, 랜덤 그게 말이나 되냐. 결국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후세에 더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임이 이미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등장한 순간 정말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정말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만들어진 모든 물리학이 한 방에 고전역학이란 이름이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발견된 건 다 고전이고 양자역학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죠. 참 복잡하고 신비하고 놀랍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신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자, 리뷰왕의 영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신께서는 어떠한 규칙과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들었는데 양자역학을 봤더니 어떠한 규칙이 없더라. 주사위 게임처럼 무작위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근데 이 논리 안에는 허점이 많아도 너무 많죠. 자, 첫 번째로 일단 그 말을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봤던 현상들을 무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양자 얽힘은 지금도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빛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될 수 있지? 그 방법이 뭐지? 이게 뭐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규칙인가? 근데 이건 사실 전 너무 교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직 모르다 뿐이지 사실은 규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 주방에 있는 식칼을 만졌더니 엄마가 막 화를 냅니다. 어디 칼을 만져? 근데 그랬다가 만들기 시간에 엄마가 나한테 드르륵 하면서 커터칼을 내밀어 줘요. 아니 뭐야, 엄마는 규칙이 없어. 어떤 때는 칼을 만지지 말랬다가 어떤 때는 칼을 만지려 했다가 엄마는 이렇게 무규칙한 존재야. 내가 이런 엄마를 신뢰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정말로 이게 무규칙인가요? 아니요, 규칙이 있었죠. 칼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순간에 이 아이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칼만 허락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규칙이에요. 그런데 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삶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무규칙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령 무규칙이라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규칙한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자, 어떤 물리적 법칙이 무규칙하다고 해서 정말로 그 안에 신의 의도까지 무규칙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어떤 의도와 계획도를 만들었지만은 그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무규칙이라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죠. 아까 게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스타 할지 테란 할지 프로토스 할지 이건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말이 내가 게임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게임을 할 거예요. 그 게임을 한다는 그 큰 틀 안에서 다만 내가 종족은 못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규칙을 도입한 거죠. 이 무규칙 또한 내가 게임을 잘 즐기기 위한 도구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근거 없는 해석이 들어간 거죠. 신은 무규칙은 도입하면 안 돼. 그 말을 누가 했는데? 그 근거가 뭔데?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 놀이를 하는 신이라면 그것을 올바른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역시 이것 또한 근거 없는 인간의 신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사놀이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재밌는 게임을 위해서 랜덤을 도입하듯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만약에 랜덤이 필요하다, 주사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신이 없는 근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신의 존재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과학적 입증은 우리가 인식 가능한,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신의 존재는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창조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입증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다면은 신의 비존재는 입증되는가? 저는 신의 비존재 마찬가지로 절대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원리까지는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럼 원리를 밝혀내면 신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요. 여전히 논리는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리를 주관한 사람이 신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빅뱅이 발견되면 신의 창조가 부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빅뱅을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빅뱅을 활용했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그 뒤에의 원동자로 삼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되었든 비존재가 되었든 그 어느 쪽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어? 너무 비과학적이야 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그 말 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신의 존재를 안 믿는 것 또한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야, 그렇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를 대봐. 우리는 그 증거 댈 수 없어. 즉 너나 나나 이것은 신념의 체계의 문제인 거지 누구 하나가 똑똑하고 누구 하나가 멍청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웃지 말아줘. 나도 너를 비웃지 않을게. 이런 식의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엠마 연구소. 개인적으로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저의 감정은 뭐냐면 인간이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복하고 발견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몸과 이 모든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조차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고 만들고 계획하신 신은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오히려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엠마오였습니다. 안녕!